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만성 피로 증후군을 허증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허증을 4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 기허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사군자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병원에 가도 특별히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에서 이상이 없고 정상인 경우에 피로감이 부쩍 심해지고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자고 일어나도 계속 무겁고 힘들고 개운치 않고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만성피로 증후군을 허증이라고 합니다. 허증의 반대는 실증인데요. 실증은 뭔가가 과다하고 남아서 생기는 병이고요. 허증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허증은 기혈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장육부의 기능도 덩달아서 저하가 되고 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허증을 4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기허, 양허, 혈허, 음허 이렇게 4가지의 허증으로 나누고 그 증상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약 처방이나 그 약을 차로 해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허인데요. 기허는 말 그대로 기가 허한 증상입니다. 쉽게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손발에 힘이 없거나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또 입맛이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무기력하고 맥박도 약하고 우리가 지치거나 피곤해지거나 일이 많거나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큰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힘이 없고 기운이 처져 있을 때의 증상을 우리는 기허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느끼는 증상일 거예요. 보통 이런 때 많은 분들이 홍삼을 드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양식이라고 하는데 뭐 삼계탕이나 이렇게 피곤할 때 집에서 끓여 드시거나 달여 드시는 이러한 것들은 거의 한 90%가 기허의 증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전해져 오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허는 또 언제 잘 나타나냐면 연세가 들었을 때, 나이가 먹게 되면 힘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배터리가 점차 이렇게 고갈이 되면서 힘이 없고 처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기허의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사군자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사군자니까 4가지가 있는데요.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끓여서 기가 허한 사람들한테 처방을 하게 되는 그런 약인데요. 인삼도 보기지제고 또 감초도 보기지제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대추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들어보셨겠지만 황기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통통하시고 얼굴이 하얗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땀도 축축 나면서 이렇게 힘이 드시는 분들은 홍삼을 드시거나 인삼 같은 것을 적당하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삼을 드셨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에 열감이 생기거나 또는 알러지 같이 뭔가 이렇게 피부에 나타나거나 할 때는 홍삼을 드시면 인삼보다는 덜 부작용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이 많이 마른 분들은 홍삼만 드시는 것보다 거기에 대추와 감초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체중도 늘고 또 식욕도 땡겨지면서 힘도 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허인데요. 혈허는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말 막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받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 안색이 창백하고 또 앉았다 일어났을 때 빈혈같이 어지러움 같은 것이 또 있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며 까칠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어한 분들은 근육의 경련이나 마비감 같은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눈아래가 이렇게 떨린다든지 입이나 요 주위가 이렇게 실룩실룩 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혈어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혈허는 여성분들과 연관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혈에 열이 많을 때는 생리 주기가 빨라지고 또 약간 덩어리가 있기도 하면서 색깔이 검어지고요. 피가 부족해서 혈허 증상이 될 때는 생리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거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생리량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혈허인 경우에 정신 심리적인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허가 원인으로 돼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꿈이 많고 잠도 얕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허에는 혈액의 보충이 필요한 만큼 보혈하는 약초들을 씁니다. 제일 이제 유명한 것이 사물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성에게 좋은 약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보혈하는 약초들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귀와 천궁은 정말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보충해주는 그 약도 그 당귀 천궁을 주재로 해서 약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하수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갱년기에도 좋고 여성분들에게 좋다고도 하는데 이 하수오도 혈허에 도움이 되는 보혈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거나 또는 잠이 얕거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이런 것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혈어가 나타날 때에는 용환육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리치라는 그 디저트로 나오는 그 과일, 그것을 말린 거예요. 배추처럼 달아서 보혈하는 작용도 있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키는 이런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용환육을 끓여 드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허의 증상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몸의 플러스적인 에너지 이런 건데요. 뜨거운 에너지가 약해졌다라는 뜻이죠. 양허는 기허의 증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양허의 이제 특징은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안색이 창백합니다. 여기에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약해져서 무릎이 시리기도 하고 허리가 시리기도 하고 또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몸에 따뜻한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장이 차가워서 찬 것을 조금 먹거나 하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찬물을 잘 못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 요즘과 같이 여름철에는 에어컨 조금만 쐬어도 춥고 몸의 컨디션이 확 다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자꾸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좀 가만히 있거나 차분하고 얌전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들이 많고요. 남성분들이 양허가 되면 스태미너가 떨어지고 또 의욕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면서 더 심하게 가면 발기부전 같은 것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녹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녹용이 가장 대표적인 양기를 보해주는 약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양약이라고 하거든요. 녹용 같은 경우는 사슴이 빠르고 가볍고 껑충껑충 뛰는데 그 사슴의 가장 위에 있는 머리에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양의 기운이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녹용이
양허를 치료하는 데에는 무척 도움이 되고요. 녹용 이외에도 여러분들 음양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얘들도 보양약에 들어가고요. 부추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부추 씨를 우리가 구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볶아서 차로 마시거나 끓여 드시면 스태미너를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라는 것도 있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른 분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보양약에다가 산수유를 같이 넣어서 끓여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수유는 양기를 확 올리는 작용도 있지만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용이나 이런 것들이 악셀을 확 밟아주고, 산수유는 배터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마르고 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이런 분들이 양기가 떨어진 경우에는 산수유를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음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이 허하다는 거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물이 부족하니까 일단 마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피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데에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몸에서 물은 피와 함께 약간 냉각수 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뜨거워지면 이런 것도 식히고, 또 피부나 모든 부분들을 촉촉하게 하고, 그래서 음이 허해지면 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몸은 춥지만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뜨겁고 또 열감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홍조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음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는 구기자입니다. 여러분들 구기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기자를 이렇게 끓여 드시면 몸도 촉촉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눈이 이렇게 건조한 거, 입술이나 혀가 이렇게 마른 거, 갈증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도움 받을 수 있고요. 구기자와 더불어 맹문동이라는 게 있어요. 맹문동은 아까 증상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폐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이 날 때, 또 목이 약간 건조하면서 가래는 별로 없고 자꾸 이렇게 기침하는 경우에 맹문동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둥글레도 음을 보하는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음이 허할 때 나타나는 관절이나 근골격계 증상은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뻑뻑하고 마비되는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때는 둥글레 끓여 드시면 좋고요. 제가 양허에서 말씀드렸던 산수유라는 거 있죠. 그 산수유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구기자, 둥글레, 또 맹문동, 그리고 산수유까지 이렇게 해서 함께 넣어서 끓여 드시면 좋고요. 여기에 대추가 함께 들어가도 마른 분들한테는 훨씬 더 부작용도 없고 그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로 그 피로에 관련된 그 허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잘 살펴서 음식이나 또 차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피로를 없애는 그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잘 먹는 거, 두 번째로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는 거, 세 번째로 적절하게 운동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 4가지가 기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차를 드신다든지 약초를 끓여 드신다든지 이것이 될 때 효과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모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와야, 자동차에 휘발유를 충전해야 어디든 또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 있는 골고루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은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는 거랑 비슷해서 우리가 충전 안 하고 휴대폰을 쓸 수 없듯이 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 자동차도 계속 세워놓기만 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시동을 켜고 움직여야 충전도 되고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적절하게 과하지 않은 운동,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고요.
가장 또 요즘에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게 그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고 과로를 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되고 몸을 피곤하게 하지만 스트레스를 통해서 감정적인 그 노동을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가 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풀어주고 또 안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에서 또 장치들을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성 피로는 우리 몸이 나한테 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신호냐면 그만 좀 일하고 그만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쉬고 충전하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피로가 느껴지고 평소와 다르게 이 피로의 어떤 강도나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내게 주는 무언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효과적으로 내 몸을 재정비할 수 있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조금 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피로하지도 않고 더 건강한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